요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손님은 있는데 돈이 안 남는다는 말이죠.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숫자로도 확인되는 이야기입니다. 소비는 회복되고 카드 사용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영업은 오히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요즘 자영업은 줄 폐업을 겪고 있을까요?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안녕하세요. 시원경제 시사 채널 뉴스 뒤에 가려진 현실을 숫자와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자영업, 경제, 노동, 기업, 그리고 우리 삶. 오늘도 한 장면을 시원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 경제가 개인의 삶에 어떻게 닿는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왜 요즘 자영업은 줄폐업인가? 그 이유를 살펴볼게요. 한국 자영업자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4년 약 570만 명이던 수치는 2025년 약 55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과거 위기 시기 수준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자영업 줄폐업은 누군가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10곳 중 6곳은 5년 안에 문을 닫는 현실입니다. 먼저 자영업자 숫자 변화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자영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약 570만 명에서 2025년 약 550만 명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다음은 생존율입니다. 개업 후 1년 뒤에도 거의 78%가 살아남지만 3년 뒤엔 절반 정도로 떨어지고 5년 뒤엔 약 40%만 남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약 550만 명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 시기와 거의 같습니다. IMF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미 자영업은 역대급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가게를 열고 3년 뒤에도 살아남는 비율은 절반 수준입니다. 5년을 넘기는 곳은 10곳 중 4곳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건 개인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요즘 폐업은 조용히 하나씩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 망하는 형태와 완전 달라지고 있답니다. 직징이 있는데 한 번에 여러 업종에서 동시에 무너집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약 98만 개 사업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많이 닫은 업종은 항상 같았습니다. 음식점, 소매업, 생활 서비스업, 우리가 매일 이용하던 동네 가게들입니다. 자영업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입니다. 먼저 임대료 비중이 너무 큽니다. 매출은 줄어도 임대료는 거의 내려가지 않죠. 경기가 나빠져도 임대료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올랐지만 매출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흔해지고 있죠. 직원 쓰느니 내가 더 일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은 원가입니다. 식자재, 원두, 식용유 모두 올라가고 있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비용은 오르는데 가격은 못 올리는 구조. 이 구조에서 버틸 수 있는 가게는 많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문제는 더 분명해집니다. 음식점과 카페는 경쟁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배달 수수료까지 더해집니다. 팔수록 남는 돈은 줄어듭니다. 동네 소매점은 온라인몰과 대형몰에 밀립니다. 손님은 줄고 재고 부담은 커집니다. 미용 관련 업종, 서비스업은 객단가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문 횟수입니다. 한 달에 2번 오던 손님이 한 번만 옵니다. 자영업자 스스로 느끼는 비용 부담도 매우 높습니다. 2025년 조사에서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약 63.4% 경영 상황이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답했습니다. 절반 이상은 지금 최저임금 수준조차 부담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 물가식품, 생활비 상승 지표를 보면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필수 생활비,
식품 주거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보다 빠르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자재 가격이 원가 부담 증가 상황을 뒷받침해 줍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노동비용 지수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2025년 한국의 노동비용 지수는 115.5%로 전년보다 상승했습니다. 이 비용은 임금뿐 아니라 각종 고용 관련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 임금, 복리후생 포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건비는 올랐지만 매출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라는 현실적 데이터 근거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중 식품, 생활비 상승 비중이 전체 물가보다 빠르게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햄버거, 치킨 등 주요 외식 품목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식 서비스 가격은 여러 품목에서 수년 만에 크게 상승 중입니다. 이는 자영업자가 가격을 올리기 어려움에도 원자재, 식재료 가격은 동시에 상승함을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는 전체 소비와 자영업 매출을 나란히 비교한 것입니다. 먼저 전체 소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소비 자체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다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자영업 매출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입니다. 소비는 늘었지만 그 소비가 자영업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쓰는 곳이 달라졌습니다. 온라인, 대기업, 플랫폼. 그 결과 자영업은 소비 증가의 혜택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소비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자영업자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사람들은 돈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여행 소비는 늘었고 온라인 소비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자영업으로 가지 않습니다. 소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영업의 본질입니다. 현장의 말은 데이터와 정확히 맞습니다. 매출은 조금 회복됐는데 남는 돈은 없다는 말. 손님은 오지만 추가 주문이 사라졌다는 말. 망했다기보단 희망이 보여 접은 게 아니라 희망이 안 보여서 접었다는 말.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영업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대출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70조 원 수준입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도 함께 늘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장사를 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 이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은퇴 후 자영업 비중이 유독 높은 나라일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마지막 선택이 자영업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반복됩니다. 창업하고 경쟁하다가 버티고 빚을 지고 한 번에 문을 닫습니다. 줄폐업은 이 구조가 만든 결과일 것입니다. 자영업 숫자는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살아남는 형태는 점점 제한됩니다. 1인 운영, 고정비 최소화, 온라인 결합, 지역 밀착. 이제 중요한 건 장사가 되느냐가 아닙니다.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시원경제 시사는 제안합니다. 지금 자영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더 버티는 힘이 아니라 다르게 움직이는 용기입니다. 모든 가게가 살아남을 수는 없지만 준비된 선택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혼자 버티는 장사가 아닌 연결되는 장사로 방향을 바꾸고 무작정 대출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설계를 선택하는 것. 지금이 바로 늦기 전에 구조를 읽고
다음 스텝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감사합니다.